아빠와 함께 시네마 천국.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아버지와 교육연구소 김용익입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의 컨디션은 어떤가요? 특별한 고민이나 어려움이 있는 건 아닐까요? 그리고 평상시 여러분은 아이들의 이야기를 잘 좀 들어주시나요? 그리고 자녀와 그럴 만한 관계가 되는 걸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 가지 질문을 쏟아냈는데요. 오늘은 우리 아이들이 우울하거나 특별한 어려움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부모로서 자녀와 충분히 소통할 수 있는 상대가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영화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화는 바로 나 홀로 집에입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아 15명의 친척들이 시카고에 있는 케빈의 집에 모여 떠들썩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람들로 붐비는 케빈의 집에 경찰 한 명이 찾아와 집안 분위기를 살피고 가지만 내일 크리스마스 휴가를 즐기러 프랑스로 출발하는 케빈과 친척들은 아무도 경찰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친척들 사이에서 장난기 심한 골칫거리로 통하는 케빈은 오늘도 치즈피자 때문에 친척 아이와 다투다가 결국 다락방에서 혼자 자는 신세가 됩니다. 다음 날 아침 늦잠을 잔 친척들은 비행기 시간을 맞추기 위해 허둥대다가 다락방에 있는 케빈을 깜빡 잊고 집을 나섭니다. 늦지막이 일어난 케빈은 집안이 너무 조용해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만 자신이 혼자 남았다는 것을 알고 오히려 좋아합니다. 반면 친척들은 프랑스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뒤늦게 케빈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케빈을 걱정하는 엄마는 어떻게든 케빈의 안전을 확인하려 합니다. 날이 어두워지자 좀도둑 일당이 크리스마스 휴가로 비어있는 케빈의 집을 털기 위해 어슬렁거리다 드디어 케빈의 집을 침입하려 합니다. 과연 어린 케빈은 좀도둑 일당의 침입에 안전하게 다시 가족을 만날 수 있을까요? 영화 속 케빈의 엄마는 홀로 집에 남아있는 아들의 안전을 걱정하면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집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저는 케빈의 엄마가 프랑스라는 물리적 거리와 그리고 크리스마스라는 중요한 시간을 포기하더라도 혼자 있는 아이를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시카고로 돌아가려고 애쓰는 모습이 너무도 당연하지만 무척이나 인상 깊게 느껴졌는데요. 그런데 혹시 우리 아이들은 비록 몸은 아빠 그리고 엄마와 함께 있지만 정신적으로는 심한 외로움과 그리고 어려움을 느끼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아이가 어느새 유아기, 그 다음에 초등학교 저학년, 그리고 점점 더 커서 초등학교 고학년, 그리고 중고생이 되면서 이전에 비해서 확실히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드는 거는 분명한 사실인데요. 저도 이렇게 나름 바쁘지만 저보다 제 아이가 훨씬 바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다 보니 제가 노력하는 점은 자연스럽게 아이와 마주칠 수 있는 일상의 시간을 확보하려고 노력하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편의점 데이트입니다. 늦은 밤에 엄마가 이렇게 좀 잠이 먼저 들면 가끔 불 켜진 아이의 방에 노크를 합니다. 그리고 야, 우리 잠깐 요 앞에 편의점 갈래? 이렇게 제안을 하는데요. 물론 그때마다 아이가 다 제 제안을 받아들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아이가 오케이 하고 이렇게 사인이 떨어지면 아이와 함께 편의점으로 향합니다. 편의점에서 보통 아이스크림이나 음료수 하나를 들고 나오고요. 가끔 약간 음료수가 남은 이 플라스틱 병을 높이 던지고 받고 그런 놀이도 해보고요. 그리고 같이 돌아다니면서 조잘조잘 얘기하고 저는 그때는 가능한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고 아이 입장에서 녀석이 이야기하는 거를 들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시간을 보내다 보면 집으로 좀 들어올 때가 되면 먹은 음료수와 아이스크림 흔적을 싹 없애고요. 엄마가 이렇게 깨지 않게 조심조심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각자의 방으로 들어가면
오늘도 이제 아이와 함께한 심야의 데이트는 끝이 나고 아이와 또 하나의 비밀이 완성됩니다. 비록 오늘도 다이어트를 하는 건 좀 실패했지만 아이와 연결된 믿음의 끈 하나를 다시 묶었습니다. 자녀가 어리면 제과점도 좋고요, 문방구도 좋고 굳이 밤늦게 다닐 필요는 없을 겁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이런 소소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좋은 일뿐만 아니라 힘든 일, 이런 부분을 친구처럼 아빠와 함께 이야기하는 것이 참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2016년 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초등학교 고학년들이 포함된 초중고생 11,000명 정도를 대상으로 우울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을 해봤어요. 그런데 그런 편이다가 25.7%, 그리고 매우 그렇다가 6.2%로 전체의 31.9%의 학생들이 우울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적지 않은 숫자인데요. 이걸 또 연령별로 좀 따져보니까 초등학교 고학년들은 14.9%, 중학생은 31.3%, 그런데 고등학생의 경우는 45.2%가 우울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엄청나지 않나요? 거의 2명 중에 1명이 우울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하면서 고민을 나눌 그런 지인이 있느냐는 질문을 함께 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아빠와 상의한다는 응답은 겨우 5.9%에 불과했고요. 특히 여자아이들은 2.7%에 그칩니다. 반면 어머니와 상의한다는 대답이 전체에서 34.6%가 나왔는데요. 역시나 자녀와 어머니는 상당히 친근한 관계임을 알 수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와 고민을 나누는 비중은 좀 줄어들고요, 친구와 고민을 나누는 그런 경우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자녀가 성장하면서 친구나 그리고 학교로 사회적 관계가 확대되면서 마찬가지로 친구와 고민을 상담하는 건 어찌 보면 굉장히 당연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부모로서 조금 걱정이 되는 거는 비슷한 수준의 경험을 갖고 있는 또래가 진지한 고민에 대해서 얼마나 지혜로운 대답을 할 수 있을지 좀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정말 걱정스러운 점은 8.7%에 해당하는 아이들은 고민을 나눈 지인 자체가 없다는 점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요. 우리가 살면서 크고 작은 고민들이 있을 텐데 그것을 다 해결하는 것이 아이들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일일 텐데요. 이러한 조사를 살펴보면서 정말로 아빠의 역할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대라는 것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